자, 이제 경제 파트랑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이승만 정권의 경제 정책은 뭐냐? 미국의 바로 뭐예요? 원조 경제입니다. 미국의 원조 경제라는 건 뭐야? 원조는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세 가지 하얀 것들, 이런 걸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그거를 가공하는 산업, 즉 뭐예요? 300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근데 이제 이승만 정권 말기에 가면서 이 원조 경제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여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장면 정권에서 뭘 준비합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죠. 수립. 실행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실행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넘어갔냐? 박정희 정권으로 넘어가죠.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합니다. 60년대에 1차, 2차, 70년대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3차와 4차. 그래서 60년대에는 노동력 중심의 경공업에 투자를 하고요. 70년대에는 기술 중심의 중화학 공업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많이 발전을 하죠. 네?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 파병이라든가 아니면 한일협정으로 외국에서 돈을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게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값싼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나라가 발전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노동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 전태일 같은 분들이 노동운동을 하시죠. 본인의 몸에다가 휘발유를 끼얹어가지고 불을 지르셔서 이제 노동기본법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도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73년도와 78년도에 두 차례에 걸친 1차, 2차 오일 쇼크, 뭐라 그래요? 석유파동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1차는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건설업. 어디? 예. 끊었어? 네. 다시 눌렀어? 네. 안 끊어도 되는데. 자, 어쨌든 1차 석유파동은요, 건설업에 특히 중동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건설업을 통해서 거기에 그 나라들의 뭘 지어줘? 건물들을 지어주면서 극복을 합니다. 근데 2차 석유파동 같은 경우는 그걸 극복할 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신 정권이 무너지는 하나의 이유가 되죠.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정권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쉬워요. 자, 전두환 때의 경제 사정은 어떻냐? 운이 굉장히 좋은 인간입니다. 무슨 호황? 삼조 호황. 이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인. 뭐가 낮아요? 저 달러, 저 유가, 저 금리.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게 아니야. 투자를 하는 거야. 응?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가 뭐야? 이자율이 낮아. 그러니까 건설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니까 어때요? 경기가 좋아져. 3조 호황. 이 세 가지가 낮기 때문에 호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김영삼 정권 때요.
우리나라가 계속 호황을 맞이하니까 우리나라 되게 잘 나가나 보다. OECD에 가입을 해요. 경제개발협력기구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인 줄 알고 가입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거? 금융 실명제도 도입을 하죠. 통장 만드는데 남의 이름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때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게 되고요. 근데 그러다가 뭘 맞습니까? IMF에 간섭을 받게 되죠. 나라의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나라의 경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IMF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IMF에 간섭을 받아요. 김대중 때는 이 IMF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떠안게 되는 거죠. 김대중 때는 나름대로 이제 발전보다는 분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도움, 지원 같은 걸 국가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만듭니까?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요. 노사정위원회는 뭐냐? 노동자, 회사, 정부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IMF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극복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어떤 거? 구조조정. 자를 사람들 자르고 기업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통합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구조조정 같은 것으로 극복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기 상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조기 상환이 뭐야? 갚을 돈을 미리 갚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 이렇게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IMF를 극복한다라는 거. 경제는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냐? 대북 정책이라 하면 뭡니까?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했느냐라는 거죠. 승만 정권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북진 통일이죠. 북쪽으로 진격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뭐야? 힘으로써 통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장면 정권에서는요, 드디어 평화 통일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어떠한 문구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멘트들이 나와요. 이건 뭔 얘기냐? 남북 교류를 하자,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다가 72년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7.4 남북 공동 선언이죠. 선언이냐 성명이냐? 7.4 남북 공동 선언. 여기에선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남북 조절 위원회, 남북 조절 위원회와 평화통일 3원칙. 이게 포인트죠. 물론 이게 박정희 정권과 북한에서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속임수였지만 어쨌든 남북 관계에서 뭔가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유엔에 어떻게 해요? 남과 북이 동시 가입하죠. 김대중 정권 때는 어때요? 요것도 김대중 정권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회담이 이루어지죠. 김정일과 김대중이 직접 만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남북이 협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북관계, 통일을 위한 이 대북관계는 요 세 개 아주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뭐 여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북한의 수립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이제 끝나요. 시험범위. 자, 북한도 역시 어떤 단체가 제일 먼저 나와? 건준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인민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놈들이 들어와요? 북한에는 소련, 소군정이 들어오죠. 소군정은 이 인민위원회 같은 걸 인정해가지고 이걸 이제 간접 통치를 합니다. 이군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치였죠. 총독부를 이용해서 총독부 체제를 이용해서 직접 통치했다면 소군정은 이 인민위원회를 이용해서 간접 통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곳의 장자리를 누구한테 주니까? 김일성한테 주죠. 그래서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여기까지 보이니? 앵글 안에? 그래.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총선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50 총선거 같이 대의원을 선출한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늦게,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다면은 조선인민공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조선 민주주의 무슨 공화국? 공화국이 수립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달 정도 늦은 1948년 9월 9일. 그래서 9월 9일.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정부가 세워졌다면 북한은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뭐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이제 전쟁 중에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냐 7.4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주석제가 마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뭐 어쩌고 나오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북한이 어떻게 건국됩니다. 북한의 건국 과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